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코딩 초보 탈출 해보도록 해요. HTML과 CSS 편 챕터 21 테이블 태그. 오늘은 테이블 태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볼 테이블은 이렇게 보이는 책상이 아니라요, 키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들을 각 항목으로 배열한 표를 의미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1번 테이블 태그의 종류, 2번 테이블 태그의 속성, 3번 셀 병합 속성, 4번 행 구조와 열 구조 태그.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오늘도 테이블 태그를 해보자 후회 없이. 첫 번째 수업, 테이블 태그의 종류입니다. 테이블 태그는 정보를 행과 열로 나눠주는 태그예요. 이렇게 생긴 것을 표라고 하는 거죠. 이때 저희가 배워야 될 태그는요, 테이블 전체를 감싸는 거는 테이블이라고 해요. 테이블로 시작해서 테이블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렇게 표의 제목,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를 캡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행, 줄을 차지하는 것을 테이블 로우라고 해서 tr 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 내부에 들어가 있는 셀들을 th 혹은 td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엑셀 보시면 하나의 박스들 사각형 있는 거를 셀이라고 부르죠. 그게 세포처럼 보인다고 해서 셀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HTML 쪽에서도 th 혹은 td 태그를 셀 태그라고 좀 부릅니다. 한 번에 정리한 내용이에요. 테이블 태그들의 종류입니다. 한번 쭉 읽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는 기본 테이블을 만들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태그는 테이블로 시작해서 테이블로 끝납니다. 그리고 표의 제목인 캡션 태그는 반드시 테이블 태그의 자손으로 쓰셔야 되고요. 얘를 표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표는 행과 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행 우선, 열은 다음이에요. 그래서 행을 먼저 쓰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지금 3줄 3칸짜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줄이기 때문에 tr 태그를 3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3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태그들은 행 태그 안에 들어가야 돼서 tr 태그 내부에 자손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는 제목 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th 태그라고 하고요. 이렇게 3개를 복사를 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 행들에는 자손으로 td라는 일반 셀, 일반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일반 셀 태그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표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테두리가 없다 보니까 표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처음 시작하실 때 테이블 태그의 바더를 1이라고 주고 시작하시면 저렇게 칸들이 쳐지면서 셀처럼 보여서 표처럼 보이기 때문에 테이블에다가 바더라는 속성을 넣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태그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테이블 태그는 테이블 전체를 감싸는 태그예요. 그리고 캡션은 표의 제목인 거고요. tr 태그는 표의 행인 거죠. 그리고 그 내부에 thtd라는 제목 셀과 일반 셀로 테이블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테이블 태그 속성입니다. 관련 속성은 크게 테이블 태그 속성과 셀 태그 속성으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테이블 태그 속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태그의 속성의 종류고요. 테두리는 아까도 보셨죠? 테이블과 셀 태그들의 테두리를 지정하는 속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들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위드스는 표 전체의 가로폭을 의미를 하고, 셀 패딩은 셀 테두리 안쪽 여백, 셀 컨텐츠와 테두리와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셀 스페이싱이라는 거는 셀 간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한 테두리 바깥쪽 여백입니다. 테이블 태그 속성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테두리를 넣어볼 건데요. 이전 실습에서도 했듯이 테두리는 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1픽셀이다 라고 이렇게 주시게 되면 테두리들이 들어가는데, 왜 이중으로 들어가냐면요, 테이블 태그 전체한테도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각각 셀, th, td 태그한테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태그의 속성에는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CSS에선 단위를 쓰는데 테이블 태그 속성에서는 단위를 쓰지 않거든요. 그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HTML이라는 언어는 HTML, CSS라는 언어는 CSS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영어로 안녕이라는 말은 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로는 올라 뭐 이렇게 말하죠. 왜 다르냐고 하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시면 이번에는 테이블에 가로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픽셀이라고 줘서 주면 저렇게 500픽셀을 3등분해서 잘 갖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제목셀이라는 텍스트와 테두리 간의 간격들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셀의 안쪽 여백을 셀 패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 정도 저렇게 주시면 저렇게 넓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지금 요 셀과 셀 사이에 보면 이렇게 공백이 있어요. 그건 셀 스페이싱 값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셀 스페이싱이라고 하고요. 제가 10이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셀과의 간격이 더 넓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근데 보통은 간격이 있는 게 좋진 않으니까 0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그럼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을 태그의 속성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속성들은 웹 표준에 어긋나거든요. CSS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속성들은 CSS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건 테이블 태그 속성들을 실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태그 속성들이 적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전체 복사를 하셔가지고 마크업 검증 서비스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4개의 에러가 뜨는 거 보이시죠? 내려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위드스, 셀 패딩, 셀 스페이싱, 바더가 다 잘못된 속성이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CSS에서 대체해줘라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HTML 문서에 가서 제가 요 속성들을 다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 복사 하셔가지고 다시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HTML5 규약을 준수한다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대신 가서 보면 테두리라든지 뭐 가로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걸 누가 대신해 주느냐? CSS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타이틀 태그 아래에다가 쓸 거고요. 자, 저희가 일단 테두리가 잘 들어가는지 보기 위해서 테이블 태그한테 바더라는 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더 1픽셀 솔리드 블랙이라고 이렇게 주시게 되면 테두리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박스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테이블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박스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밖에 안 들어갑니다. 각각 셀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셀에까지 주려면 TD 태그한테 네, 바더를 1픽셀 솔리드 블랙이다 이렇게 주셔야 되세요. 네, 그러면은 각각의 셀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테이블 태그한테는 실제적으로 바더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셀들한테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태그의 바더 속성을 대체하는 것은 네, TD 태그에다가 바더라는 속성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셀들이 떨어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공간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붙이기 위해서는요. 바더 스페이싱이라는 걸로 셀 스페이싱을 대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10픽셀로 이렇게 주시게 되면 더 떨어질 수 있고요. 근데 보통은 붙여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0으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더 스페이싱이 셀 스페이싱 속성을 대체를 해주거든요. 요게 그 셀 스페이싱 속성을 대체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들은 1픽셀인데 셀들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이 가운데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2픽셀로 처리가 돼요. 보기가 좋지 않겠죠, 그러면. 그래서 선겹침을 허용을 하는 바더 콜랍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더 콜랍스로 주시면 네, 셀 간의 선겹침을 허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다시 보시면 1픽셀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 있으니까 테두리 안쪽 여백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TD 태그한테요. 셀 패딩을 대신한 패딩. 저희 패딩이라는 속성 배웠죠? 테두리 안쪽 여백. 이렇게 주시면 네, 간격들이 넓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셀 패딩 속성을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가로폭을
500픽셀로 줬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테이블 태그한테 직접적으로 width라는 속성을 써서 500픽셀이다 라고, CSS는 단위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픽셀 단위 쓰시고요. 얘는 테이블 태그의 width 속성을 대체를 합니다. 실습으로 한 내용을 제가 표로 간단하게 한번 꾸며봤어요. 테이블 태그 속성을 CSS로 대체하는 것은요, 바더라는 속성은 CSS로 테이블 태그나 THTD 태그에 바더로 테두리를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width 속성은 테이블 태그의 width 속성으로 가로폭을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패딩은 셀 패딩을 대신해서 쓰는 거고요. THTD 태그로 테두리 안쪽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셀 스페이싱은 바더 스페이싱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처음 보는 속성이죠. 테이블 태그의 바더 스페이싱 속성을 처리해서 셀 간의 여백을 처리하고요. 테이블 태그에 쓴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바더 콜랍스라는 거는 속성으로 있었던 건 아닌데, 옆에 붙어있는 셀들의 테두리가 적용됐을 때 선이 막 겹쳐서 2픽셀로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허용을 하면서, 선겹침을 허용하면서 1픽셀로 보여주게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걸 바더 콜랍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THTD 태그인 셀 태그의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태그 속성의 종류예요. width, height, align, v-alig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 태그 속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태그는 th랑 td 태그에 적용을 하면 되고요. 일단 width라고 가로 속성이 있습니다. 100이라고 이렇게 줘볼게요. 근데 저는 위에 제목 셀에만 줬는데 한쪽에만 늘어날 수는 없어요. 표는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바뀌거든요. 그럼 밑에도 주면 어떻게 되냐, 제가 여기다 width를 70이라고 줘보도록 할게요. 바뀌지 않죠. 왜 그러냐면 가장 큰 데에 맞추기 때문에 작게 주셔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height도 50으로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높이가 높아질 때 같은 행에 있는 셀들도 다 같이 높이가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얼라인이라고 해서 가로 정렬 속성이 있어요. 지금 가운데 있는데 쟤를 레프트로 이렇게 바꾸시면 왼쪽으로 붙는 거 보이시죠? 값은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 정렬도 가능합니다. V 얼라인이라고 해서 탑에다 맞춰볼게요.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탑, 미들, 바텀 이렇게 값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성들 역시 웹표준에 어긋납니다. CSS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속성이어서 그렇거든요. 역시 셀 태그 속성 실습을 한 것을 전체 복사하셔가지고 마커 검사기에 돌려보시면 네, 전부 다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CSS로 대체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태그 속성들 쓴 것들을 다 삭제를 할 거예요. 바더도 삭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또 전체 복사해서 다시 검사기에 돌려보시면 네, HTML5 규약에 준수한다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CSS를 통해서 저희가 방금 했던 셀 태그 속성들을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태그를 쓰시고요. 일단 테두리는 주셔야 되니까 TH랑 TD 태그한테 바더로 1픽셀 솔리드 블랙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태그들이 또 떨어져서 나오니까 테이블한테 바더 스페이싱을 0으로 주고요. 그럼 또 셀 겹치어서 테두리가 2픽셀씩 나오니까 바더 콜랍스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H랑 TD 태그한테요, width 속성을 대체를 해보면 width라고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100픽셀이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0픽셀씩 다 넓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헤이트 속성 대체하는 것도 헤이트예요. 그래서 아까 준 대로 헤이트를 전부 다 50픽셀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일반 셀들이 다 왼쪽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얼라인을 속성을 대체를 하는 것은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합니다. 네, 센터로 해볼게요. 네, 그럼 전부 다 가운데 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V 얼라인. 이 속성을 대체하는 것은요, 버티컬 얼라인이라고 그래요. 탑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처리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저 V 얼라인이라는 태그는요, TH랑 TD 태그한테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div 태그를 하나를 써놨어요. 그리고 div 태그한테 네, width 100, height 100 주고 테두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저 안에서 글자 정렬을 할 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시면 가운데 잘 오시죠? 근데 버티컬 얼라인이라는 거를 주면 네, 미들이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요. 보이시죠? 적용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네, th, td 태그에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태그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 td 태그 속성을 css로 대체하는 것도 제가 표로 잘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width라는 속성은요, th, td 태그의 css 속성으로 width라는 속성을 써서 대체를 하고요. height도 마찬가지로 height라는 속성을 써서 대체를 했었죠. 근데 얼라인은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으로 셀 컨텐츠 가로 정렬을 설정을 했어요. V 얼라인은 버티컬 얼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THTD 태그에 셀 컨텐츠를 세로 정렬을 했었었죠. 그리고 주의사항은 버티컬 얼라인이 적용되는 태그는 TH랑 TD 태그만 가능하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업, 셀 병합 속성입니다. 셀 병합이란요, 셀들을 합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테이블을 하다 보면 당연히 셀을 합쳐서 하나로 묶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때 콜스판을 주는 경우가 있고 로우스판이라는 걸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행에 있는 거를 지금 세 칸을 합친 거죠. 그래서 같은 행에 있는 셀들을 병합하는 걸 콜스판이라고 하고요. 태그의 속성으로 콜스판을 쓰고 칸수를 쓰시면 돼요. 지금은 여기가 3개니까 3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로우스판은요, 다른 행으로 넘어가는 셀들을 병합할 때 사용을 하고요. td나 th 태그에 로우스판이라는 속성으로 쓰시고 역시 숫자를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예시처럼은 숫자를 2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셀 병합 속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에는 테이블 태그를 2개를 뒀어요. 위에 조건은 같은 행 셀 병합을 해볼 거고 아래쪽 거는 다른 행 셀 병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 같은 행셀 병합을 이제 하실 때 제목 셀이 3개나 있죠. 이걸 하나로 합칠 거니까 컨텐츠를 하나만 넣을 거니까 밑에 2개는 사실 안 쓰셨어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비어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안 쓰더라도 자동으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한 칸만 차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콜스판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다 숫자 3. 3칸을 하나로 합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3개를 이렇게 합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쪽 거는 다른 행셀 병합을 해볼 거예요. 이 제목 셀과 일반 셀을 합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셀이 데이터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로우스판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합칠 칸은 2개니까 이렇게 주시게 되면 여기가 2개가 합쳐지면서 남은 공간들을 채우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업은 행 구조와 열 구조 태그입니다. 이건 저희가 첫 번째 작성했었던 기본 테이블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크롬 개발자 모드에서 F12키를 눌러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요소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tbody라는 태그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크롬 개발자 모드에는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본 태그는 테이블 구조 태그입니다.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많아서 구조를 짜야 할 때 사용을 하는 태그들이에요. 그 중에서 저희가 행 구조 태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들이 있죠. 이런 표가 있다고 할 때, 요 제목은 캡션 태그에다 넣죠. 표의 제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th 태그로 이렇게 제목 셀들을 쓴 것들은 t 헤드 태그에다가 보통 넣고요. 일반 데이터 넣은 거는 tbody라는 태그에다 넣고 그 일반 데이터에 대한 결론을 낸 행을 tput에다가 넣거든요. 근데 저렇게 한 행씩만 존재한다면 굳이 사용하진 않아도 되고요. 제목 셀이 여러 줄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결론이 여러 줄로 되어 있을 때 thead랑 tput으로 묶어주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작성하지 않아도 웹표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목 셀이 여러 행이거나 결론이 여러 행일 때만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 구조 태그의 종류예요. thead, tbody, tput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은 드렸고 정리를 한 표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행 구조 태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 태그를 작성을 했고요. 구조 확인을 위해서 바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캡션 태그로 제목을 강남역 커피 전문점 매출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많은 행들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를 한 것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딱 보시면 이 두 행이 제목 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이 합계랑 평균도 두 줄이 결론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나머지 네 줄이 일반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캡션 태그 밑에다가 제가 thead라는 태그를 쓸 거예요. 그리고 두 행을 감싸주는 거죠. 그리고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에 있는 건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보기 좋게 탭을 누르셔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뭐 달라질 거는 없습니다. 그냥 구조를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데이터를 tbody라는 태그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4분기 밑에까지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역시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데이터는 탭을 누르셔가지고 보기 좋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나머지 합계랑 평균도 결론으로 tput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주실 거고요. 역시 탭을 눌러서 보기 좋게 이렇게 자손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도 보이다시피 뭐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CSS를 주시면 태그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시죠. 그래서 thead라는 태그를 준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핑크로 주겠다. 네, 그럼 저렇게 잘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tbody라는 걸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베이지로 주겠다 라고 하면 역시 색깔이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tput이라는 거를 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블루로 주시게 되면 이렇게 각각 태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CSS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열 구조 태그는 열간의 그룹을 묶는 태그입니다. 콜 그룹이라는 태그로 열의 그룹을 묶기 위한 태그를 사용을 하고요. 콜이라는 태그로 한 그룹을 묶을 수 있는 열을 지정을 하는데 그때 열을 지정하는 속성으로는 스판이라는 걸 써서 열수를 작성을 합니다. 열구조 태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구조는 아까 보시던 행 구조 태그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엔 어떻게 처리하고 싶냐면 이 제목 같아 보이는 파트한테 색깔을 따로 주고 요 스타벅스 색깔 따로 주고 커피빈 따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려면 클래스로 일일이 준다든지 뭐 nth 차일드로 막 계속 선택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때 열간의 그룹을 묶을 수 있어요. 그걸 콜그룹 태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콜그룹이라는 태그 내부에다가 자손으로 어떤 열을 묶을 거냐라고 해서 콜이라는 태그를 쓰고요. 첫 번째 제목은 한 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클래스는 콜01로 이렇게 줄게요. 그 다음에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클래스를 2번으로 바꿀 건데 스타벅스는 2열, 3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 2개의 열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2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커피빈은 마찬가지로 2열로 되어 있으니까 고치진 않을 거고 클래스만 3으로 바꾸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콜 01이라는 클래스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이렇게 주시게 되면 저렇게 잘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콜 02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면 그린색으로 잘 커버돼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세 번째 클래스를 마룬이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색깔들이 저렇게 잘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네, 글자들이 잘 안 보이니까 THTD도 컬러를 흰색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열 그룹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니가 스터디 테스트 1번 문제 테이블 태그 중 제목셀을 의미하는 것은 정답은 3번. 테이블 태그의 제목셀을 의미하는 태그는 th 태그입니다. 2번 문제. 셀 병합 시 사용하는 태그 속성으로 다른 행의 셀들을 병합하는 속성은 정답은 2번. 같은 행의 셀 병합은 콜스판이고요. 다른 행의 셀 병합은 로우스판입니다. 3번 문제. 행 구조 태그 중 제목 셀들을 그룹화하는 태그는 정답은 2번. 테이블 태그의 제목 셀을 그룹화시키는 건 TED 태그입니다. 오쌤의 답변 시간. 첫 번째 질문. 행 구조 태그와 열 구조 태그를 꼭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테이블 구조 태그들은요, HTML5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웹 표준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구조를 잡고자 한다면 사용하셔도 나쁘지는 않겠죠? 두 번째 질문. 버티컬 얼라인은 THTD 태그에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다른 태그에는 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방법은 있습니다. CSS에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보통 블록, 인라인, 인라인 블록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테이블 태그들은 테이블, 테이블 셀, 테이블 오 등 자기만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태그들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테이블 관련 요소로 변경하면 가능은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요소를 가운데로 오게 하는 강좌를 따로 할 예정이에요. 그때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iFlame 태그.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